네, 7살 아이가요. 어릴 때부터 이제 감기를 많이 앓진 않았다고 하는데, 요번에 이제 좀 오래 간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감기는 한 1, 2주 정도면 이제 나아야 정상인데요. 요번에 이제 면역력이 많이 떨어지고, 컨디션이 안 좋은 결과로 이제 쭉 감기를 오래 달고 가면서 부비동염까지 진행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비동이라고 하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이제 저희 얼굴 안쪽에 눈하고 코 주변으로 이제 분포되어 있는 공간인데요. 뼈 사이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안쪽에 이제 점막들이 있는 부분에 염증이 많이 생겨서 이제 농이 차게 되면 축농증이라고 하고 그렇지 않고 그냥 염증만 살짝 있는 정도는 이제 부비동염이라고 하고요. 뭐 비슷한 단어로 많이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부비동의 위치가 이제 코나 눈 안쪽 그리고 상기도에 붙어 있기 때문에 위치상 상기도 감염이 있을 때 이제 부비동염으로 이행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상기도 감염의 원인하고 부비동염의 원인은 얼추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제일 흔한 거는 이제 감기라고 볼 수 있고요. 바이러스에 감염되거나 아니면 이제 추위에 노출됐을 때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감기가 많이 걸리고요. 그리고 알러지 비염 같은 걸 오래 앓고 계셔도 부비동염을 같이 동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편도선염이나 아데노이드가 비대해지거나 아니면 인두염 같은 경우에도 많이 이제 부비동과 붙어 있기 때문에 부비동염의 원인으로 흔하게 좀 나타날 수 있고요. 그리고 흔치 않은 경우에 이제 구강 내 염증, 이제 충치나 아니면 잇몸의 염증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도 간혹 부비동염으로 진행되기도 하고 외상이나 세균성 감염 아니면 급격하게 기압차가 급격한 기압에 자주 노출이 되게 되면 이제 간혹 생기기도 하는 원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뭐 감기와 비염뿐만이 아니라 급격한 기압차, 뭐 다양한 원인들이 부비동염이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그쵸. 사실 알아봤는데 아무래도 부비동염이 있으면 냄새에 맡기가 힘들다거나 코가 막히는 증상이 일반적인 증상일 것 같잖아요. 이외에도 대표적인 증상이 있을 것 같은데 최혜연 원장님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부비동염의 증상은 크게 이제 4종류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코의 증상, 두 번째는 귀의 증상, 세 번째는 기관지, 네 번째는 위장의 증상으로 나눠질 수 있는데요. 우선 코의 증상은 이제 부비동에 농이 많이 차다 보니까 이제 코가 많이 막히시고 그다음에 콧물이 또 앞으로 흐를 때도 있고요. 또 뒤로 흐를 때도 있습니다. 보통 축농증의 콧물은 노랗고 찐득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냄새를 잘 맡지 못하는 후각장애, 그래서 냄새를 잘 맡지 못하니까 밥도 먹을 때 맛도 떨어집니다. 그다음에 코가 내부에 콧물이 차 있다 보니까 코골이가 좀 심해지고요. 목 뒤쪽에 있는 아데노이드라고 하는 게 이제 염증 때문에 부풀어 오르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입에서 냄새가 나거나 코에서 냄새가 나는 이게 부비동에 있는 농이 오래되다 보면 냄새가 좀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요. 이제 귀의 증상은 아까 시청자님이 말씀하신 유스타키오관, 네, 요거 때문에 부비동에 있는 농이 중위까지 염증이 타고 올라가면서 귀에서 자꾸 염증이 같이 발생이 돼서 중이염이 많이 생기고 귀 이제 청력이 좀 덜 들리는 청력 저하 증상도 있으실 수 있고요. 가끔 이제 중이의 문제 때문에 이명이나 난청 같은 것들이 생기시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관지, 콧물이 뒤로 넘어가다 보면은 기관지 쪽으로도 농이 계속 흘러 내려가면서요. 기관지염이나 이제 기관지 확장증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콧물이 뒤로 넘어가서 식도로 자꾸 가게 되면요. 식도에서 이제 미식미식한 증상이나 밥맛이 없는 증상, 그래서 위장장애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기관지염이나 기관지 확장증 그리고 위장장애도 일어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우선 원장님, 또 우리 아이는 이 밖에도 중이염도 있다고 해요. 또 감기가 나타나면 중이염에 걸리는 아이들도 굉장히 많은데 이건 어떻게 봐야 하나요? 네, 비염하고 부비동염하고 그다음에 중이염까지 연결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앞에 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비강하고 이제 귀와 연결되는 이관이라는 부분 때문에 이제 같이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이염 같은 경우는 급성 중이염하고 삼출성 중이염 그리고
만성중이염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요. 급성중이염은 말 그대로 급성으로 감염된 거기 때문에 급성 증상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이통이라고 하면 귀가 아프고요. 그다음에 열감이 있고, 그다음에 귀에 이제 농 같은 게 흐를 수 있는 그런 증상들이 가장 일반적이고, 귀가 막힌 느낌이나 이제 잘 안 들리는 느낌, 그리고 심하면 이제 어지럼증까지도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2, 3주 정도 이제 병원에서 약물 치료 같은 걸 하게 되면 보통은 호전이 되는데, 면역력이 약하거나 이제 그 잘 치료가 되지 않은 경우에 삼출성 중이염으로 전변이 많이 되고요. 삼출성 중이염 같은 경우는 이제 급성 증상은 사라지고 귀가 막힌 느낌이나 잘 안 들리는 느낌, 이런 정도만 증상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 같은 경우는 딱히 증상을 호소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귀에 이제 물이 차서 중이염으로 진단받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만성 중이염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많이 보지는 않는데요. 고막 같은데 이제 천공이 생기거나 아니면 다른 만성 염증으로 인해서 귀 내의 조직들이 엉겨 붙거나 녹거나 이런 이제 염증성 변화들이 많이 생길 수 있고요. 그다음에 청신경을 자극하거나 고막의 문제로 인해서 이제 난청이나 농이 자꾸 흐르는 그런 증상들도 생길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중이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최 원장님, 그렇다면 중이염이 아이들한테 잘 나타나는 원인은 뭔가요? 네, 아이들은요, 아직 코와 귀를 연결하는 유스타키오관이 잘 발달되지를 못해서요, 이게 수평적인 상황이 됩니다. 코랑 귀가 높낮이가 거의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면은 비강에 콧물이 많이 차면 이게 쉽게 콧물이 귀 쪽으로 넘어가서 중이에 꽉 차게 됩니다. 특히 또 굉장히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코를 잘 풀지 못하기 때문에 코 안에 항상 콧물이 차 있게 돼요. 이러다 보니까 점점 더 귀로 잘 넘어가는 염증과 콧물이 귀로 잘 넘어가서 귀에도 염증을 퍼뜨리는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네, 성인보다 아이가 중이염에 취약한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자, 그렇다면 저희가 또 건강 한의사인 만큼 한방에서는 도대체 이와 관련된 질환들을 어떻게 치료를 할지 저희가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최효석 원장님, 이와 관련된 환자분들이 한의원 방문하면 주로 어떤 치료 사용하시나요? 네. 저희는 이제 한의원에서 치료하는 것들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죠. 그래서 한약 치료나 이제 침구 치료, 그리고 중이염이나 축농증 같은 경우는 이제 코 질환이다 보니까 코 안을 통해서 치료를 하는 이제 비강 내 사열이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약침 같은 걸로 염증을 가라앉히기도 하고, 외용제라고 해서 한약에서 한약제제로 만든 연고 같은 거를 면봉에 발라서 코 안에 이렇게 발라주고 하는 외용제 치료도 있습니다. 한약 치료 같은 경우는 이제 다 같은 약을 처방하는 것도 아니고 염증을 완화시키는 약만 쓰는 것도 아니고요. 증상에 따라서 염증이 심하면 염증을 좀 가라앉혀주고, 면역력이 너무 떨어지고 컨디션이 안 좋아서 이제 면역 반응이 잘 안 일어나고 그런 걸로 인한 염증인 경우에는 이제 면역력을 높여주는 보약 치료나 아니면 다른 맞춤 한약이 필요하게 보여지고요. 근처에 한의원들 원장님들을 직접 뵙고 직접 진찰을 받고 처방을 받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